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장이 열리고 또 바로 연휴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금요일날도 쉬시는 분들이 참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번 추석 연휴는 굉장히 길었던 만큼 그런 장기간의 휴장에 따라 월요일날 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금요일날에도 삼성전자 6%, SK하이닉스 장중 한때 10%가 넘어가면서 7%대,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가 무려 15.74%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다 제끼고 굉장히 강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금요일 밤 트럼프의 관세 쇼가 다시 일어나면서 시장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또 블랙스완을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 시장의 즉 크립토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가 나버리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뭐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이 레버리지의 붕괴가 조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항상 끝까지 올라갈 것만 같던 시장일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한 조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포지션이 많다면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의 미국 시장을 올려놨던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훼손되었냐 아니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국내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전력인프라도 그렇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업 섹터의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장기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그러한 흐름과 맞아떨어지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로 이번 하락은 적당한 구간에서 일정 부분 하락이 멈췄을 때, 지수의 하락이 멈췄을 때 이 지수보다 상대 강도가 강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선별해서 찾아놓고 그러한 업종 내에서 대표 주자를 잡으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월요일날 하락은 어쩔 수 없고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빠지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적당하게 종목군들을 잘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시장 하락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해서 다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1개월, 2주, 3개월, 3주 플러스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 하락 구간에 함께 하실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쇼는 시간이 지나면 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에 분명 단기 블랙스완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에 우리는 뭘 사야 될지 고민하면 된다. 대신 이런 하락의 초반에는 절대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서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원전, 전력, 조선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섹터 안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보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면은 미국 시장 트럼프 발언 이후에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종가까지 쭉 민 상태에서 마감되었고, 나스닥 선물은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로 대략 뭐 1% 정도 추가로 한 8, 9% 정도 더 빠지면서 나스닥 선물은
그냥 종가 저가로 마감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선물 기준에서 4.3%가 빠졌으면 단기 급락의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모든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그 외적인 종목군들 전체가 아마 영향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빠지면 어떤 종목군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정도만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하네요. 자, 금요일날 뭐 시장 보면 아침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높은 갭을 뜨고 출발을 했는데, 보면은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다가 이제 또 흔들림을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이미 나오는 상태에서 시장이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 회복의 힘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 회복과 투자 에너빌리티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종목단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뭐 기판 쪽에서는 고점 대비 하락폭을 상당히 보여줬고, 그 외 안 올랐던 반도체 종목군들은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월요일날 종목군들이 떨어졌을 때 뭘 우선적으로 봐야 될지 참고하시면서 좀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국장은 추석 연휴 사이 나왔던 반도체 섹터의 여러 호재들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이어가고 삼성전기까지 합세하면서 반도체 시총 상위 쪽은 매우 좋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빌 쪽은 가스터빈 쇼티지로 상승이 나온 거고, 로봇도 피규어 AI의 영상 공개, 그리고 손정희의 ABB 인수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냥 뭐 종목군들 광기에, 제가 볼 때는 로봇주들도 광기의 퍼레이드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보면은 근데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은 쏠림이 강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쏠림이 강한 쪽에서만 돈을 투입하고 약한 종목군들은 다 버려버리는 시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하고 리딩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반도체도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도 약하다 싶으면 금요일 날은 다 던지고, 강한 놈은 분할 매도고, 떨어졌을 때 다시 강한 종목을 사서 물량을 채우고, 내가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이 있으면 이번에 하락 때 채우자라는 게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계속 강한 종목이 더 강할 것이고, 시장 조정이 나와도 강한 종목이 조정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올라올 때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사실 장중에 이미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멀쩡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 베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요일 종배를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추석 연휴 전에도 반도체가 엄청 셌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엄청 셌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와서 못 산 투자자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 전에 종목군들을, 반도체는 한 3개 정도 들고 넘어왔던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 하나,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그 전에 들고 있었던 종목군들 해서 한 4개 정도 들고 넘어왔던 것 같은데, 하나 빼고 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을 좀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휴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근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만 지나면 월요일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간의 텀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연휴 전보다 금요일 날이 시장에 참여자들이 베팅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잘했다, 뭐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운이에요. 운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석 연휴 전에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이 시간적인 성격 때문에 그 악재가 많이 묻히죠. 악재가 많이 묻히고, 또 반대로 호재가 나와도 한 방에 개입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쪽은 너무나 내용들이 추석 연휴 전에 좋았던 게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날 일제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날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종목은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연휴 전에 제가 마지막 방송에 말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관점에서 좀 봤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좌우지간 트럼프의
관세 100% 부과 발언은 미 증시를 일단 초토화 내버렸고 가상화폐에서는 비트코인 등등 크립토 시장에 무려 30조가 청산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산 시장에는 단기 블랙스완만큼의 충격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엔캐리 청산 당시에도 이 정도까지 청산이 되지는 않았는데 청산 규모가 굉장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이 3.5%뿐이 안 빠졌기 때문에 아직 이 충격이 더 갈지 안 갈지 고작 3.5% 빠져서 조금 더 저는 하락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 나스닥 하락의 과정이 매우 기분 나쁘게 밀었어요. 이평선을 모두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 그림으로 찍어놨나? 이평선들을 사진으로 좀 찍어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하락이죠. 이 자리에서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 모든 이평선을 다 한 방에 몸통을 관통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거래 대금은 전부 다 선불 옵션 동시 만긴 날 나왔던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대금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나왔던 대금 중에 굉장히 강했던 하락빔이 나온 것이다. 이 정도의 이 지수의 거래 대금은 그 당시 트럼프가 여기서 주식 사라 했던 데만큼 나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의 출현은 단기적으로 지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이평선에 맞고 떨어졌다가 이거를 회복할 뭔가 시간적 인 부분이 나와줘야 올라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이게 다시 맞고 떨어지면 이 하락의 충격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빠지는 이런 N자 파동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일시적으로 뭐 이 하락한 만큼 빠져서 이때 만들어놨던 돌파했던 지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 밑에 지지받았던 구간까지 빠졌다가 올라와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거래대금을 동반한 음봉의 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기간적으로 일부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지난 반도체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적어드렸던 반도체 글에서 놓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랠리가 현재 뭐 스마트폰처럼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소비 둔화에 의해서 반도체가 안 팔린다라는 구도가 아니라 이 전형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량으로 이제 반도체를 구매하면서 AI 이 컴퓨팅 파워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 침체와는 무관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 AI의 이 리소스 폭등을 데이터로 공개하면서 시장에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챗GPT가 사용하는 API 토큰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봤을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봤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 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이 관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하락폭이 세게 나와준다면 차분하게 분할로 접근할 기회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의 노이즈는 보통 소비 둔화를 촉발할 수도 있고 코인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시켜 버릴 공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절대 레버리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현재 내가 자산의 포지션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레버리지를 일단 줄여놓고 현찰로 쌓아야 된다. 구간상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연휴 전 가져왔던 반도체 사실상 약한 놈은 다 팔았습니다. 강한 놈은 분할 매도 중이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 시 강했던 놈들은 다시 채우면서 가면 된다. 반도체 내 강한 쪽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한 쪽은 뭐냐? 예? 매출이 올라올 때 영업 레버리지를 강하게 가지는 사업자 혹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겠죠. 독점적 위치를 가지는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의 이 구조적인 부분 HBM은 적중이다. 그리고 난이도가 계속 올라온다. 테스트의 빈도는 많아질 것이다. 테스트 관련된 뭐 대장주들이 될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가동률이 올라올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정말 왜 이렇게 강할까? 예?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고 이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금요일 날의 로봇주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과도한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과도할지언정 로봇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은 우리가 계속 로봇주를 봐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안 되면 이번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30만 원 깨지면 혹은 뭐 그런 부분에서 몇 주씩 사보는 거예요. 종목군도 몇 주씩 사고 좀 담아놓고 반도체가 로봇을 올려준 필수는 지금 로봇손이 되게 폭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해외 기업과 핵심적으로 엮여 있는 로봇주들이 상한가도 가고 폭등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봇을 선별하면 종목군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버, 그다음 원희골딩스, 그리고 램보 로보티스, 틱스, 로보티즈. 근데 최근에 금요일날 SPG가 바닥권에서 14% 정도 올라왔는데요. 얘도 액추레이터를 합니다. 얘도 액추레이터를 하는데 국내 이제 70% 하던 해가 친구가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바라보기 때문에 SPG도 지금부터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 섹터 조선 보면 사도 되겠죠.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선 내에 종목군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사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는 것 뿐입니다. 조선 쪽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여기도 전혀 문제 없는 섹터가 될 수 있고요. 금요일날 원전의 투자 에너빌리티가 대거 폭등을 하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정말 막혀 있었던 7만 원 구간을 뚫으면서 순식간에 폭등이 나왔고 막대한 외국인의 매수에 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 그렇죠. 거래대금이 큰 종목, 거래대금이 많이 동반된 종목이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밀렸을 때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저는 이제 우진으로 매매를 좀 하고 두빌은 매매를 끝내 못했었는데요. 이런 관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상승은 그냥 철저하게 가스터빈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전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터빈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두빌과 BHI만 연관이 된다. 딱 두 개 종목만. 그리고 원전으로 가도 두빌하고 BHI는 빠지지 않는다. 즉 BHI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두빌도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7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고 7만 원 부근에서는 단기로 접근해 봐도 된다. 그리고 이 원전 쪽은 뭐가 남아 있냐? 4분기에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 대규모 대형 원전 뭐 6기 분량의 뭐 SMR 수주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조선 기자재 쪽을 절대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직접 보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 장기적 그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언급을 좀 드리고 있죠. 장기적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떨어질 거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락할 때 이 하락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혹은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칼날을 어느 구간에서 적절하게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도 그 종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이해도가 부족하게 되면 매수의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장이 떨어질 때 뭘 볼지 그때 조금 더 침착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언급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계속 그닥 제가 볼 때는 그닥 좋지 않죠. 특히 이제 알테오젠, 뭐 ABL, 리가캠 다 그닥인데 중소 쪽에서 조금 계속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메쉬의 올릭스라든지 나이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조정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백을 이 전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렸죠. 금요일날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나이백 좀 보질 못했고 저도 연휴 기간에 이제 시장이 열리면 나이백을 최우선으로 제약바이오에서는 본다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는데 뭐 잡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매매가 좀 안 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시장으로 넘어와서 선물을 좀 봐야 되겠죠. 선물이 507포인트로 금요일날 마감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야간 선물이
487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487포인트를 확대해서 놓고 보면 이때 상승했던 구간까지 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가 개파락이 2% 이상 떨어질 수 있구나.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얼마나 잡을지는 미국 나스닥 선물에 좀 달려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뭐 공격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돌파되면서 좀 올라왔는데 밀려도 이런 종목군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아래 꼬리 찾겠죠. 그래서 천하대일 단타 대회는 이런 대형주에서 그냥 펼쳐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으니까 뭐 9만 원 라운더 피겨에서 그냥 뭐 반등하는 흐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7만 원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확실하게 좀 돌파가 되었죠. 그럼 미증시 영향에 의해서 좀 빠지면 7만 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면서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단기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고 좀 길게 봤을 때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기판 쪽의 종목은 TLB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금요일날 강하게 나와주면서 좀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도 하루 이틀 좀 지켜보면 강한 종목군들은 결코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최선호 종목으로 지금은 좀 열어놓고 TLB가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체크하면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뭐 단기 5일선 깨고 11선 타면 길적 반등은 하겠죠. 거기서 시장이 조정이 좀 크다면 좀 더 밀려 내려올 거고 밀려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돌릴 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혹은 쌍봉을 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반도체는 보시면 좋겠다. TLB, 신텍 다 똑같은 관점에서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서 지금부터는 봐야 되는 구간이고 이 조정의 깊이가 깊을수록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입장에서는 삼성전기까지 함께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기 가동률 늘어나면서 지금 일단 박스권 돌파해놔서 월요일날 살짝 밀려도 좀 올라갈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켜보고 나중에 조정 많이 받으면 삼성전기까지 반도체에서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고 하나마이크론도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볼만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올라오다가 뭐 단기에 21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빠지면 매수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뭐 금요일하고 지난 이 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좀 많이 담아버렸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나오는 구간이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체고 뭐 동진 세미캠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다 좋아요. 동진도 이날 문자를 드렸네요. 회원님들한테 이날 떨어질 때 해서 뭐 일부 가지고 있는데 사실 동진도 저는 요날 다 팔아버려가지고 요날 이렇게 사서 오늘 다 팔아버려가지고 보유는 아니고 회원들한테는 그냥 다 보유다. 결국 지금 올라가는 이 모든 종목군들은 이번 조정기에 잘 잡아놓으면 신고가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 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나이백 일단 이 구간에서 조정 없이 돌파가 나와버리니까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요. 밀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좀 밀렸다가 저는 올라가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추가로 더 빠르게 급등 나오면 신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 매집형 차트도 매우 좋아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3분봉 놓고 좀 반등인데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인상적인 부분이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버도 하나의 선을 하나 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고 네이버는 특별히 관세 전쟁과는 무관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는 뭐 로보티즈부터 해서 지금 워낙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희골딩스가 상가에 들어가면서 무려 시총이 1조 5천억까지 그리고 연봉으로 봤을 때 올해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월요일날 갭이 들게 되면은 단기 2만원 넘어서 라운드 피겨 한번 터치하려는
흐름까지 좀 보일 것 같은데 이건 다 보유자 영역, 보유자 영역.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자 영역이고 클로버도 조금 이제는 이제는 접근하기는 좀 두렵죠. 예, 1조 가까이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라 한번 같이 봤고요. 로봇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단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나서 워낙 시총이 무겁고 하다 보니까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조정 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삼성전자만큼 로봇을 잘할 수 있는 회사도 없다라고 본다면 30만 원 이하권에서는 다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SPG가 좀 올라왔는데요. 과거 감속기 대장은 우리나라 SPG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감속기만 하고 있고 감속기 자체로도 뭐 이제 저가 형 광속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뭐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수량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거래 동반되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도 액추에이터를 공개했습니다. 5월달에 글로벌리 액추에이터를 공개하고 액추에이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를 하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3연보다 낮다라는 거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평가가 돼버린 거죠. 상대 밸류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가 돼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SPG를 이제부터는 좀 고려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못 올라온 로봇주 중에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핵심적인 액추에이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원전에서 우진도 있죠. 우진도 금요일날 여러 차례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지금 코앞에 뒀어요. 코앞에 둔 상태에서 어려운 이 윗골이 이때 고가가 16,300원이죠. 넘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윗골을 넘겨놨고 이때의 시가가 15,000원이니까 조정을 받아도 15,000원대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볼 우진이다. 의미 있는 구간들을 다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15,000 구간에서는 일단은 분할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우진. 그래서 차트의 위치와 주가의 레벨이 상당히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 오래된 박스권이 뚫리게 되면요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종목은 또 잘 지켜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미 증시의 폭락과 크립토 시장의 이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서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지나고 보면 이런 구간들이 다 기회의 장이 될 겁니다. 지난 4월 때인가요? 펩트론이 제일 빨리 움직였어요. 지난 4월 달에 미 증시 떨어지고 뭐 할 때 이때 지수를 잠깐 볼게요. 그냥 코스피 하나만 볼까? 자, 시장이 막 폭락을 하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도 이 종목은 강했단 말이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결국은 지수가 턴할 때는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턴할 때는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이야 좀 이렇게 비빌대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구간 보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여기까지 벌써 350%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잡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이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런 거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